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제92회 이론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은 51.14%가 됐습니다. 이론시험, 실무시험 대략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네요. 먼저 1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대응시키는 거지. 기간 대응이 아니에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파란색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직접 대응. 쓴 돈인데 수익이 창출된 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직접 대응시키는 거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상품의 매출원가, 상품의 매출원가가 있고요. 상품이 팔린 그 기간에 직접 수익이 창출되니까 비용 잡는 게 직접 대응이 됩니다. 비용은 쓴 돈 왜 써? 벌기 위해서. 비용은 버는 시점에 맞춰서 기록하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기간 대응. 쓴 돈이 특정 기간과 직접 대응이 되지 않지만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익이 창출되면 여러 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 배분하는 게 이게 뭐다? 그렇죠. 감가상각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기 비용. 세 번째는 쓴 돈의 효과가 앞으로 얼만큼이나 또 언제 수익이 창출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쓴 시점에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여기는 뭐 광고, 선전비, 교육, 훈련비 등이 있어요. 관리비. 따라서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 대응해야 돼. 기간 대응이 아니에요. 2번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돈 등이 들어오는 거죠. 매출 창출에 기여하거나 원가 절감시키는 게 경제적 효익인데 이 경제적 효익의 증가예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자본 거래는 제외가 되어지는 거죠. 수익과 비용은 자본 거래가 제외가 되어집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다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본 거래 그리고 손익 거래.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죠. 손익 거래는 자본 거래 이외 나머지 거래. 이 손익 거래에서 생긴 게 뭐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자본 거래는 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수익이란 기업 실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이죠.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예요. 여기를 또 많이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산의 유출 아니고요. 부채 증가 아니에요. 자산의 유입과 부채 감소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또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거죠. 번 돈인데 얼마 벌었니? 그 얼마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신뢰성 있는 측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 세무의 주식을 2020년도 취득하여 전기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회계 단기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의 수익 및 영업의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먼저 전기 말 주식 1000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정가치가 5,000원이에요. 두 번째 점 2021년 10월 12일 주 세무의 주식 500주를 주당 4,900원에 처분했죠.
전기말 공정가치 평가했으면 전기말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이고 이렇게 5,000원짜리 4,900원에 팔았으면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이 되는 거죠. 영업외 비용은 500주 곱하기 한 주당 얼만큼 손실? 그렇죠. 100원. 5,000원 마이너스 4,900원 하시면 여기가 5만 원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5만 원. 5만 원. 여기도 5만 원. 박스 안에 세 번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 단기말 현재 주 세무의 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정가치가 5,100원이다. 전기말 공정가치에서 단기말 공정가치로 또 단기말의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죠.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보유 주식수 500주, 1000주 중에 500주가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식수 500주 곱하기 5,000원짜리가 5,100원 된 거죠. 그 차이가 얼마다? 그 차이가 100원이에요. 100원. 500주 곱하기 100원 하시면 5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됩니다. 영업외 수익.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보기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여기 뭐죠? 그렇죠. 여기는 사용 목적이니까 유형 자산이 되어집니다. 2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 여기는 공장 이전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 여기는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 답은 2번.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투자자산. 4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 목적으로 여기도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이 되고 보유 중인 건물이면 뭐다? 여기는 유형 자산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기계장치 유형 자산 취득 원가로 올바른 것은 유형 자산 취득 원가는 본래 의도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한 부대 비용을 다 더하시면 돼. 그러니까 매입 금액에다가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세금 또 설치비, 운반비, 수입했을 때 관세 등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운전이 필요하면 시운전비도 당연히 취득원가의 가산이 되어지는 거죠. 4번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은 먼저 구입 가격 5천만 원에다가 운송비 200을 더하시면 돼요. 부대 비용이죠. 설치비 및 시운전비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직원 교육비는 교육훈련비 단기 비용이죠. 취득원가와 무관해요. 기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이건 사용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취득 관련된 게 아니고 취득 후 사용 관련되어서 쓴 비용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 단기 비용이 되어지는 거지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무시. 4번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5천만 원에다가 200만 원 더하고 50만 원 더하시면 돼. 그러면 답은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무제표가 뭐가 있을까요?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그리고
5번 주석. 여기가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뭐 주기, 합계 전액 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뭐 재고, 조사표, 청산표 등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산표, 답은 4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줄 돈이죠. 보통 근무기간이 10년, 근속기간이 10년, 20년 되기 때문에 기말 현재 1년 이후 줄 돈이에요. 여기는 비유동부채가 되어지는 거고, 자산의 차감 항목이 아니죠. 답은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에 마이너스 차감 계정이 되어집니다. 대손 충당금은 채권이죠. 매출 채권 등 채권의 마이너스. 자산 중에 채권의 마이너스 계정이 대손 충당금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시가 하락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재고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 되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 대손 충당금은 자산 중 채권의 마이너스 계정,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시가 하락분, 기말, 사온 금액보다 시가가 떨어진 경우 시가 하락분을 표시하죠.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는 유효이절법에 따라서 상각이 되는 거고, 늘 강조하죠. 할인 발행되던, 할증 발행되던 사채이자는, 사채이자가 아니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중요했고요. 일단 유효이절법 적용 시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사채이자는 매년 어때요? 이자가 매년 증가하죠.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사채 관련된 내용은 현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현재 가치는 세무이급 이상 과정에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1급에서 필요한 건데, 시험 직전에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는 두 가지예요. 일단 사채는 무슨 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절법, 정해법, 액면, 이절법, X. 사채는 다시 두 가지예요. 무슨 발행과 무슨 발행. 사채를 발행한 시점에 세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할인 발행. 그리고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의 가산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장부 금액,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가계, 그리고 여기가 매기 잡는 이자 비용, 여기가 장부 금액이라고 해볼게요. 할인 발행은 유효이절법에 따르면 상가계, 여기 매기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매기 증가하고 장부 금액도 매기 증가해요. 반면에 할증 발행은 상가계, 여기는 증가해, 매기 증가하죠. 같은데 이자 비용은 감소하고 장부 금액은 감소합니다. 왜 그런지는 세무 2급 과정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암기할게요.
우리 주위에 할인마트, 싼 물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싼 물건이 많은 할인마트가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할인마트가 많으면 좋겠지. 증가해야 돼. 증가. 할증마트는 뭐냐면 그냥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바가지 씌우는 거지. 이런 마트는 좀 없는 게 좋겠지. 감소가 맞는데. 근데 여기만 예외적으로 상가격만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에요. 기본 이론 시간에 정리가 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 부가 더하죠. 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여기 또 액면가액이죠. 발행가액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3번은 이 앞에다가 놓을게요. 우리 교재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유효 이절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던 매년 증가한다. 여기 나와 있죠. 맞고 틀린 건 몇 번? 틀린 건 1번. 할인 발행됐다. 이자 비용. 할인마트 이자 비용 증가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이 문제 스킵 넘어가세요. 세무 2급까지 배운 다음에 나중에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해서 회계 1급 떨어지는 시험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려우면 스킵 넘어가세요. 그 다음 8번 일기 회계연도 중에 10월 1일 취득한 일자 잘 보세요. 기중취득 10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 원인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기장치 취득 부대 비용으로 50만 원 지출하였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얼마? 100만 원 더하기 50만 원, 150이 되는 거죠. 동기계는 원가 모형 적용하고, 그러니까 기말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있는데 이것도 무시.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정해법 밑줄. 일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많은 것은 한 달 한 달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월할 상각이 되었습니다. 정해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출발하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셔야 돼. 여기가 잔존 가치가 얼마죠?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취득 원가가 500이고 부대 비용이 50이니까 여기는 550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450이 나옵니다. 곱하기 수익 창출 기간 5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서 비용 배분하는 건데, (5분의 1) 1년치 감가하는 게 아니고 기중 취득했으면 사용기간만큼만 1년 중에 사용기간만큼만 감가상각 하시면 되는 거죠. 1년 중에 몇 개월? 사용기간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 이 금액들 잘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으로 보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가끔. 그래서 이런 실수하는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45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니까 22만 5천 원. 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또 제가 실수하는 거 보면서 나는 시험장에서 저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밑줄.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 기준이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품 A에 대한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실제 제조전비 배부액을 더하시면 돼. 이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찾는 게 포인트죠. 제조전비 배부하는 거, 실제 배부하는 거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 1단계는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율. 2단계 실제 배부. 실제 배부율은 공장 전체 배부할 제조전비를 얼마죠? 300만 원을 공장 전체 배부 기준, 실제 배부 기준 몇 시간? 1000시간으로 나누시면 돼.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시간당 3,000원씩 배부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당 3,000원. 배부하는 건 실제 제품별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율 하시면 돼.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 이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 되는 거죠. 제품 A 실제 배부 기준 몇 시간? 그렇죠. 600시간이 되는 거고 실제 배부율 시간당 3,000원씩 뿌려. 그러면 이 금액은 1800000이 되는 거죠. 180만 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실제 제조원가비 이 금액이 18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제품 A의 제조원가는 700 더하기 400 더하기 18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8번까지 재무회계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2번이 약간 응용되어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7번 사채 좀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7번 한 문제 뺀 나머지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약간 함정이 보여요. 응용된 게 보이는 거죠. 뭐 기중, 지득 이런 것들. 다시 원가 회계 9번 풀었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다?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죠.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비관련원가 중에 매몰원가가 있는 거예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죠. 다시 답은 4번. 11번 주동영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단기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뭐 기본원가, 제공품, 제품 나왔는데 이렇게 T자 2개 그려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공품, 여기가 제품.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단기총 지정원가는 기본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거죠.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단기총 지정원가는 기본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50만 원 더하기 30이면 80이고 기말 제공품 여기가 40이에요. 기말 제품 여기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매출원가 이걸 물어봤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다? 80에서 40을 빼니까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40만 원. 40만 원 중에 기말 제품이 10원이야. 그러면 매출원가는 40에서 10원. 40만 원에서 10만 원 뺀 얼마다? 그렇죠. 30만 원.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K랩, 프로그램 여신 다음에 결산 재무제표에서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없어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고, 단기 제품 시종원가 있고, 단기 총 시종원가 있고, 단기 제품 매출원가 이거 없죠. 그러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단기 제품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니은과 비읍을 빼면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따라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케레, 포렘 직접 열어가서 직접 이제 열람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회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원가 회계 문제 12번은 주로 문제였고, 11번 원가의 흐름, 10번 원가의 분류, 9번 제조원가 실제 개별원가 계산 방법. 9번이 약간 어려웠어요. 계산 방법이. 나머지는 쉽게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을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 5천만 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이 금액은 공급 가액, 일반적인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대손금은 이제 떼인 금액을 의미한 거죠. 팔았는데 나중에 떼었으면 여기 떼었을 때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지. 매출액에서 빼는 거 아니죠.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무시. 판매 장려금을 보겠습니다. 판매했어요. 매출이 발생되었는데 나중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 촉진비, 단기 비용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야. 당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무시. 매출 애누리,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등의 하자로 값을 깎아주는 거. 매출에서 깎는 거니까 이거는 과세 표준에서 빼는 거죠.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5천에서 200을 빼시면 답은 4,80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가 있죠? 용역에 수입이 있었죠. 1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3번 재화 수입은 사업자이던 아니던 불문하고 과세 거래. 용역 수입은 포착이 안 돼요. 용역 수입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과세 관청에서 포착이 불가능해. 따라서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단순 암기 사항이에요.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 그렇죠. 20일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기산일은 1기면 1월 1일, 2기면 7월 1일,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단순 암기사항 15번의 답은 20일.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로부터 원칙 며칠이네? 20일. 그 20일이에요. 여기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해라. 최소. 그러면 좀 너희한테 매입세 공제해 줄게 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하는 게 맞는데 20일 지났어. 그러면 공급일에 속하는 그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해라. 그때 매입세 공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규정이에요.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과세 표준 문제. 14번 쉬웠고 15번 단순 암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